단언컨대 집값 100%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왔죠. 집값 내려가야 한다가 70%예요. 무주택 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들도 집값 오르는 것을 달갑지 않았던 사람들도 문제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저번에 나왔던 PD수첩에서 서초구에 사는 아나운서 있었죠. 집값이 오르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다. 자식이 둘인데 이 근처에 살고 싶을 텐데 집을 해줄 수가 없지 않냐.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려가야 한다. 이거 언제 거예요? 올해도 아니고 작년이에요. 작년. 거품일까? 거래량 버블기 이후 최대라고 하는데 6월이 최대니까 7월 결과 마무리되기 전에 8월까지 계속 이 이야기 나오겠죠. 15,000개가 거래가 됐는데 지금 8월이에요. 이미 7월에서 대부분 많이 신고됐을 텐데 아직도 6,000밖에 안 된다. 2배가 되더라도 12,000이죠. 줄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버블기 이후 최대다. 일단 그 버블기가 버블 때라는 거죠. 버블 때 거래량이 제일 많았다는 거고 2007년부터 집값이 하락세로 바뀌었다. 특히 2007년 초부터 강남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위축되면서 5년이상 약세에 이어졌다. 항상 떨어지기 직전이 가장 거래량이 많겠죠. 그때 가장 많은 호도가 나오고 왜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파도가 심하다라는 것처럼 집값도 떨어지기 직전에 거래량이 가장 심하게 나온다. 질병 때문에 지금 소비도 줄고 있고 연체율 늘어났는데 최근에 조금 줄었다고 연체율 줄었으니까 이제 다시 상승할 거다. 대출을 더 많이 받았던 거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가계대출 상승률이 제일 높다. 작년부터 위험하다는 거죠.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집값 하락세에 전환되고 거래량 떨어졌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됐죠. 금융위기 터지자 실물경기 위축인데 지금 경제위기 터졌는데 세계적으로 터져서 세계적으로 완벽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지원금을 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호도하고 있더라. 조금만 경제 살아난다 싶으면 부동산은 그때 무너지겠죠. 분양가 상한제 국토연구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울아파트 연간 1.1% 하락.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다른 요건들은 더 붙을 수 있죠.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으나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과열됐다. 분양가 상한제 찬반 여론조사 지금 뭐 풀어줘야 된다라고 전문가란 인간들 아무리 여론을 만들어도 지금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 훨씬 많다. 지표를 보면 뻔히 나오는데 지금 당장도 아니고 한 4, 5년 뒤에 공급 부족을 언급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충분히 나오면은 그때는 공급 부족이 되지 않을 텐데 그리고 하락기가 들어서면은 급하니까 급매물 내놓기 시작하면서 매물이 많아지면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거죠. 돈 좀 받아 먹었나 보죠. 대부분 부동산 뭐 교수라는 사람들도 대부분 건설사 측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전문가라는 사람들 보면은 뭐예요? 은행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돈 빌려주는 사람들, 경매를 운영한다든가 매매를 운영한다든가 뭐 빌딩을 뭐 사고 판다든가 이런 사람들, 연구한다고 하면서 집값 띄워가지고 스타 강사라고 돈 받아먹는 사람들. 상한제 이때는 연동제 아니었죠. 이때는 그냥 분양가 상한제 얼마 하고 딱 정해놓은 거죠. 해제했더니 쭉 올랐다. 다시 시행했더니 유지되면서 하향됐다가 상한제 해제했죠. 2015년부터 쭉 오르기 시작했죠. 서울 집값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 왜 서울 집값 잤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막냐? 그 다음에 공급 물량 부족하다고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고 잠깐 공급 줄었죠. 근데 그 전에 공급이 밀어내기로 많이 됐기 때문이고 인허가 물량이에요. 인허가 엄청 줄었다고 하는데 그 전 수준이랑 비교했을 때 만세대 정도 줄었죠. 그 전에 2만 세대 정도 더 했으니까 이렇게 3개 합치면은 공급 줄었어요? 안 줄었죠. 그리고 금융위기 극복하고 나서 오히려 이전보다 인허가 더 많이 나왔다. 폐지하고 나서 인허가가 늘었어요? 오히려 줄었죠. 재건축 연함 완화 뭐 이런 거 하니까 재건축 늘어나면서 인허가 늘었다가 요때 또 확 몰리니까 또 다시 줄었다. 잘 보세요. 인허가 물량. 분양가 상한제가 2007년 9월에 시행됐으니까 2008년부터 봐서 2014년까지였죠. 인허가 물량이 앞 뒤로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죠. 공급 줄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했죠. 내년에 물량이 적은 것은 이때 인허가가 적었기 때문이다. 요거 그 다음 내후년은 괜찮고 요때도 적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조기 추진하고 유효부지하고 공급 부족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공급은 부족하지 않은데 공급 부족 프레임을 잡으니까 사실상 늘리는 거죠. 지금 이게 엄청나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 부동산 폭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100만원씩 공급했다가 잃어버린 20년 맞았었죠. 분양가 상한제 20-30% 정도 낮아진다는 거죠. 둔촌주공 계속 이야기 나왔죠. 분상제보다 허그 고분양가 규제가 더 세니까 조합장 해임하고 분상제 차라리 받겠다. 받아봐요. 어떻게 나올까? 다주택 보유세 세부담 강화하는 부동산 3법 8월 4일날 공급도 나왔죠.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세금 3종 세트 부동산 3법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는 건 시행된다는 거죠. 올해 말 양도세 절세하기 위한 장특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매물들이 나오고 내년 5월에 또 나온다. 10억씩 주체 보유하면 568만원에서 1487만원으로 늘어난다. 몇 억씩 버는데 몇백이 문제냐라고 하는데 문제죠. 10억이 12억으로 오르고 보유세가 6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올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버는 돈은 2억이고 세금은 1,400만원 올랐으니까 이득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2억은 내 손에 안 들어온 돈이고 이 1,400만원은 통장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에요. 부동산은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 내가 한 8억 벌었는데 연 3천만원씩 나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지금 8억 차익 실현하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때서는 매물 내놔도 안 팔려요. 급매로 내놓고 그렇게 떨어지는 시장이 보이게 되면은 매수자들도 기다리게 되죠. 결국에는 보유세 많이 나와서 엄청나게 급매로 싸게 내놓게 되면서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많은 다주택자들은 조금 급매 내놓고 팔고 빠지죠. 강화 효과 보면 어때요? 5월 이후 3주택 보유할 경우 보유세 뭐 7,767만원 뭐 이렇게 나온다. 재산세, 종부세 뭐 이런 식이죠. 공동주택 가격 10억짜리 세 채를 가지고 있을 때로 보는 거죠. 내년에 더 오르겠죠. 왜? 적어도 공정가액 비율이 5%포인트 더 오르니까. 공시가격 현실화가 그대로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년 5월 말 이전에 1주택 처분할 경우 6억 4천이나 내니까 양도세가 무섭다 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5월 말까지 처리 안 하면은 보유세를 내고 양도세도 이거보다 더 올라가죠. 10%포인트. 한 1억 정도 더 나오겠죠. 아니면 뭐 다음 정부 때까지 버틴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양도세가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권 바뀌자마자 세법 바로 개정 안 되죠. 세법 한 3년 정도 돼서 바꿨다고 쳐봅시다. 양도세 한 3억 정도 덜 내도 돼요. 그런데 보유세 오르고 올라서 한 3년 뒤면은 3억 정도 보유세로 빠져나가 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아직 임기 2년 남았죠. 그러니까 2년치 보유세는 내고 양도세 한 3억 정도 절약하더라도 보유세가 그만큼 더 나오는데 되도 않는 소리라고 있는 거죠. 양도세를 아예 안 내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다주택 법인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기본공제 폐지. 6억 이하 아파트가 올랐던 이유 기본공제로 법인이 싹쓸이 해갔죠. 6억 이하 아파트 가격이 뜬다. 그런 식으로 띄웠었죠. 그런데 이게 매물로 나오게 돼요. 실수요 서민들은 이걸 보고 있죠. 6억 이하 아파트들. 기본공제가 폐지되면 종부세가 확 불어나죠. 종부세 요율뿐만이 아니라 많은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자, 임대사업자 피해자 코스프레 어처구니 없다 라고 하면서 세금 폭탄을 안겼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더욱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피해냐. 허위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여태까지 임대사업자들에게 호의가 계속됐더니 이게 권리인 줄 알고 있죠. 등록제 폐지 지금 혜택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보통 8년 잘 안 하죠. 4년 일단 감 보다가 8년으로 연장하죠. 그런데 이게 막혔어요. 특히 2017년에 임대사업자 많이 들어갔다. 이 사람들 4년 했으면은 원래 언제 끝나요? 2021년. 그런데 종부세 강화되고 보유세 강화되니까 8년으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막혔어요. 올해까지 혜택 유지돼요. 내년까지는 피할 수도 있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올해 말 내년 초에 급매물 쭉 나오면서 떨어지겠죠. 양도세율은 올라갔는데 양도세는 덜 내게 되겠죠. 집값 떨어지니까. 말소하더라도 혜택 유지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소하고 빨리 팔아라. 임대사업자 혜택 언제까지 갈 것 같냐. 100% 양도세 감면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아파트는 한 명도 못 받는다. 100% 감면, 양도세 감면인 것처럼 계속 PD수첩이니 뭐 어디니 스트레이트 뒷이야기에서도 나왔었죠. 100% 감면 안 돼요. 8월 4일날 본회의 통과했고 특별법에 관한 유형별 임대주택 4년, 8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혜택은 유지해준다고 그랬어요. 자진 등록 말소 허용하고 최소의 임대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 말소한다. 4년 지나면은 등록 말소된다. 저거 100% 감면 받으려면 10년 이상 됐어야 되죠. 장기 처음부터 8년 해놓은 사람들도 말소된다. 장특공제 8년 유지 시 50% 공제 22년 1월부터. 말소 시점이 언제예요? 22년 1월부터. 10년 유지 시 70% 공제. 이런 것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점은 2014년에 1월에 만들었으니까 24년 1월부터 혜택을 보는데 임대사업자 말소가 2022년 1월부터 말소가 돼요. 10년 유지 시 100% 감면 혜택 볼 수 있는 시점 2015년에 만들었으니까 2025년 12월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말소가 언제 돼요? 23년 12월부터. 바로 등록한 사람들도 이 혜택 못 본다. 왜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주냐. 이번 정책에서 임대사업자 했던 거는 양도세는 원래 있었던 거고 종부세 합산 배제해 준 거죠. 그거는 이번 정부에서 했던 거 9.13부터 이제 신규 주택에서 안 한다. 소급 적용 안 됐죠. 혜택 기간 동안은 봤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없죠. 그리고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런 것들 이번 정부에서 막는 거죠. 연장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임대사업자 혜택을 그대로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예 하나도 못 보진 않겠죠. 그런데 장특공제나 양도세 혜택이 예전에 생각했던 그 임대사업자 그것이 아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작년부터 임대사업자 잡는다고. 그 다음에 뭐 증여, 법인, 신탁으로 몰아넣어서 잡는다고 이야기했었죠. 전세보증금 상환 문제 불거진다고 하고 있죠. 전세보증금 이자를 안 내는 부채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 갑자기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 무너지죠. 가계부채 역시 세계 1위다. 그런데 오른다고요? 아직도? 미국도 전국 부동산 연체가 심해서 붕괴 우려가 되고 있는데 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다 라고 하는데 미국 가계부채는 지금 떨어져서 70%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올라갔어요. 전세도 빚이다. 전세 포함하면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40%이다. 리먼 때 미국이 96, 7% 정도였는데 우리는 140%를 차지한다. 미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문제는 없다. 지금 바젤3도 들어오고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바젤4도 또 협의가 나올 수도 있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추진할 가능성은 높죠. 경제 위기가 또 왔으니까 또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 얼마 전에 보니까 아직도 담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두리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100일간 공인중개사들 문 닫고 뻗쳐보든가요. 중개사들도 휴일 등록하고 원래 주말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단속기간에 문 닫는 공인중개사들은 업무집행 방해로 벌금 때려야죠. 거기다가 공급 서울수도권 총 127만호 이야기 나왔죠. 앞으로 8년간 14만 2천 세대의 주택을 서울수도권에 공급한다. 13만 2천 세대가 적다는 게 아니라 추가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신규 확진자 2차 팬데믹 위기. 우리나라는 좀 적지만 갑자기 또 브라질에서 엄청나게 늘어났죠. 인도 늘어나고 있죠. 미국은 워낙 많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언제 또 터질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때는 무조건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부동산 거품이 쌓인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부실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가 죽어있다. 계속 저금리라고는 하지만 소비가 돌지 않으니까, 소득이 돌지 않아서 버는 돈이 줄어드니까 아무리 저금리더라도 갚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경기가 만약 V자 반등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너무 저금리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리 두 차례에 걸쳐서 올렸는데 질병 터지면서 뚝 떨어뜨린 거죠. 그 전에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그러니까 경제위기 극복되면은 금리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추후에 세계적으로 바젤3 또는 더 강력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은행에선 예금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기준금리랑 관계없이 은행에서 추가금리를 더 붙이겠죠. 어쩔 수 없죠. 예대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은행이 안 그러면 무너지는데 무너지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전하는 총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 종사했던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부동산이 오르든 주식이 오르든 자기 혜택 보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죠. 시중 유동성이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최근 한국 경제의 양상은 8, 90년대 일본 경제와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폭망이 안 온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들 뿐이다? 지금 현업에 종사해서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뿐이다. 정책 목표도 집값 하락이다. 공급 부족하지 않은데 하도 호도하니까 언론 심리 잠재우려고 공급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공급 부족하지 않고 집값 하락이 정책 목표다. 이번에 사퇴하고 뭐 그러니까 안 팔고 사퇴, 집값 더 오른 시도, 최대 2년 더 근무하느니 아파트를 선택한 모양새이고 상승 시그널이다. 집을 안 팔려고 사퇴했다라고 무조건 저게 되나요? 이낙연 총리가 사퇴한 것은 국회의원을 나가기 위해서였죠. 고민정 대변인이 사퇴했던 것은 국회의원을 나가기 위해서였죠. 사퇴의 이유가 고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 때문에 사퇴했다. 저 중에서 2주택자 아닌 사람들도 많았죠. 그 사람들도 집 때문에 사퇴했을까요? 다주택자 껴있으면 무조건 집 때문이죠. 23억 본 사람은 다루지도 않아. 나라도 살아야지. 샵 23억. 결론. 일단 경제위기 극복 안 해도 위기고, 극복하게 되면은 금리 탄력받아서 올릴 것이다. 올해 말부터 효과 나오니까 710 이후 매수 심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호도하고 있죠. 임대사업자 혜택 유지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혜택 유지되는 거 잘 생각해보면은 양도세 나중에 100% 환급하고 저기 뭐 장특공제 80%씩 적용받고 되나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집값 띄워서 진짜로 임대사업자들이 비싸게 팔도록 언론이 유도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지금 임대사업자들 저거 정확히 알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양도세가 가장 저렴한, 특히 오래 파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라는 거죠. 법인 이미 막혔고. 자, 다주택자들 빠져나갈 공간 없다. 결론, 집값 폭락합니다. 연착륙을 시키려고 했는데 건설 마피아들과 언론의 유착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 끝까지 호도하고 있고 끝까지 낚이고 있다. 그러니까 폭락하든 말든 이번에 강하게 때리고 있죠. 강하게 때리지 않고 이번 임기 내에 부동산 못 잡으면은 내년에 정권 바뀔 게 뻔하고, 거기서 다시 완화하게 되면은 진짜 나라 무너지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연착륙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총선 이후에는 연착륙이 아니라 폭락하더라도 무조건 잡겠다 라는 취지로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센 정책도 계속 나올 수 있고요.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